1976년 3월 1일 평온했던 미국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의 한 조용한 주택가. 그날 밤 이후 한 가족은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단순한 실종처럼 보였습니다. 이웃들은 사라진 가족을 걱정했고 경찰은 초기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경찰이 가족의 집 안으로 들어가자 현관과 벽, 침실 곳곳에서 충격적이고 끔찍한 양의 피가 발견됩니다. 이 피투성이의 흔적은 단순한 실종이 아닌 잔혹한 범죄가 일어났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약 400km 떨어진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외딴 숲속에서 처참하게 불에 탄 시신 5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시신들은 바로 사라졌던 가족, 즉 아내, 어머니, 그리고 사랑스러운 새 아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끔찍한 살인의 범인은 다름 아닌 가족의 가장이자 놀랍게도 미국 국무부 소속의 엘리트 외교관 브래드포드 비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더욱 충격적인 부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범행 후 그는 마치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막강한 수사기관인 FBI조차 5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브래드포드 비숍은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명문 예일 대학교를 졸업했고 영어는 물론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크로아티아어 등 무려 5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줄 아는 진정한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습니다. 4년간의 미군 복무를 마친 뒤 그는 국무부에 합류하여 해외 여러 직책을 역임했으며 국제조약 관련 업무까지 담당했던 촉망받는 외교관이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의 다른 지역 등 다양한 해외 국가에서 근무하며 폭넓은 국제적인 감각과 경험을 쌓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의 삶은 그야말로 완벽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아내와 활기찬 새 아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미국 중산층 상류 가정의 전형적인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과 가족관계는 겉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점차 내적으로 불안정해지고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직장에서의 승진 문제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예상치 못한 재정 압박, 그리고 가족과의 깊어지는 갈등이 그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해외 근무를 지속하며 국제적인 경력을 쌓기를 강하게 원했지만 그의 아내는 안정적인 미국에서의 생활을 더 원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욕구는 부부 사이에 해소되지 않는 긴장감을 조성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차분했지만 그들 내부의 갈등과 긴장은 점점 커지고 있었고 이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6년 3월 1일 이 모든 불행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비극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비숍은 그날 직장에서 몸이 좋지 않다고 말한 뒤 조용히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평범한 퇴근길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퇴근길에 그는 은행에 들러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이어서 철물점에 들러 망치와 삽, 갈퀴를 구매했습니다. 심지어 범행 후 시신을 처리할 가스통까지 준비하는 놀랍도록 치밀한 계획성을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이 집으로 돌아왔고 그의 가족들은 다가올 끔찍한 운명을 알지 못한 채 평소처럼 평화롭고 안락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온했던 그 시간은 곧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몇 시간 뒤 그 집안의 모든 가족은 무참히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는 망치를 사용하여 아내 아네트와 어머니 로벨리아를 살해했고 그의 새 아들 역시 잔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모든 끔찍한 범행이 끝난 뒤 비숍은 살해된 시신들을 담요에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감싸 차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400km 이상 떨어진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외딴 숲속까지 직접 운전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장소는 인적이 드문 늪지대 근처의 숲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얕은 구덩이를 팠고 가족의 시신을 쌓아 올린 뒤 미리 준비해온 가솔린을 뿌려 불을 질렀습니다. 시신을 불태워 증거를 인멸하려는 잔인하고도 치밀한 시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산림관리인이 숲에서 피어오르는 이상한 연기를 발견하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처참하게 불타버린 한 가족의 흔적, 즉 시신 5구였습니다. 이 끔찍한 발견과 동시에 잔인한 범행을 저지른 브래드포드 비숍은 이미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는 유유히 사라진 뒤였습니다. 며칠 후 그의 차량은 테네시주의 그레이트 스모키 산맥 국립공원 내 한 캠핑장에서 발견됩니다. 차 안에는 피 묻은 담요와 범행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무기, 그리고 그의 도피를 위한 약품과 음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브래드포드 비숍 본인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가 야외 활동에 능숙했다는 점과 에팔레치아 산맥이 캠핑장 근처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등산객들 사이에 섞여 그대로 도망쳤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캠핑과 하이킹, 그리고 다양한 생존 기술에도 매우 익숙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그의 능력은 도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유능하고 노련한 외교관이었습니다. 5개 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했고 해외 여러 나라에서의 근무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배경은 그가 가짜 신분을 만들거나 해외로 숨어드는 것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후 수십 년 동안 유럽 곳곳에서 그를 목격했다는 제보가 잇따라 등장합니다. 스웨덴,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등 다양한 나라에서 그의 흔적을 봤다는 목격담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1979년 이탈리아 소렌토의 한 화장실에서 그의 옛 국무부 동료가 브래드포드 비숍과 마주쳤다는 증언은 지금까지도 가장 유력한 목격담으로 회자됩니다. 동료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남자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브래드 비숍 맞지? 그러자 그 남자는 짧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리고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목격담은 그가 해외로 도피하여 은둔 생활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었습니다. FBI는 이 잔혹한 범인을 수십 년 동안 끈질기게 추적했습니다. 2014년에는 그를 미국의 악명 높은 10대 지명 수배자 명단에도 올리며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펼쳤습니다. 당시 FBI는 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대중의 제보를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그의 체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8년 그는 아쉽게도 10대 지명 수배자 명단에서 제외되었지만 FBI는 여전히 그를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있으며 인터폴 적색 수배도 유효한 상태입니다. 이 말은 그가 여전히 세계 어디에선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그가 이미 오래전에 죽었을 거라 말합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대규모 수사망을 피하며 완벽하게 살아남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사했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생을 마감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브래드포드 비숍처럼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이라면 충분히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해외에서의 삶에 익숙하고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 그리고 냉철한 판단력은 그에게 도피 생활에서 큰 이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위장하고 조용히 살아갔을 것이라는 견해도 많습니다. 그리고 2021년, 이 미스터리한 사건은 다시 한번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한 여성이 DNA 검사를 통해 자신이 브래드포드 비숍의 친딸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 여성은 유전자 검사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친모를 찾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FBI 조사 결과 그녀는 실제로 브래드포드 비숍의 친딸이 맞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새로운 단서는 사건 해결의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수십 년간 잊혀졌던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브래드포드 비숍은 대체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그는 정말 유럽 어딘가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삶을 살았던 걸까요? 아니면 숱한 세월 속에 잊혀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만 살아남은 유령 같은 존재가 된 걸까요? 50년이 가까워진 지금까지도 그는 여전히 FBI의 수배 명단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브래드포드 비숍 사건은 40년이 넘도록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는
미국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하고 충격적인 범죄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FBI는 여전히 그를 찾고 있으며 새로운 제보나 증거가 나타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잔혹한 사건의 진실은 언제쯤 밝혀질 수 있을까요? 그의 행방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자 미궁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인간의 본성, 그리고 숨겨진 어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